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에스 사이언스의 정인성 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핵세포의 구조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핵, 세포막,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염록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공통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었고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외의 물질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이제 소포체, 액포, 세포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소포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소자에다가 사다포자에다가 그리고 몸체자를 붙여서 쇼호타이라고 하죠. 자, 근데 이 쇼호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붙어 있느냐? 여기 핵이 있으면 핵막에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덤신덤신 이렇게 존재하죠. 즉 핵이 이렇게 있다. 핵이 이렇게 있으면 핵막에 붙어서 얘가 이렇게 넘실넘실 자, 한 겹으로 되어 있어요. 한 겹인데 이렇게 붙어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핵에서 나온 리보솜이라고 하죠. 리보솜이다라고 하는 애들이 이렇게 여기 소포체에 달라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얘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이렇게 보내주고 뭐 이렇게 보내주고 하면서 운송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때 이 소포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리보솜이 붙어 있는 부분은 멀리서 봤을 때 오돌토돌하게 이제 거칠게 보이고요. 리보솜이 붙어 있지 않은 이쪽은요, 매끈매끈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때 소포체에 리보솜이 붙어서 거칠거칠한 부분을 우리는 조면 소포체라고 하죠. 조면 세포체 할 때 조자라고 하는 것은 RI 할 때 얘를 쓰죠. 그래서 소멘 쇼호타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매끈매끈하다라고 하시면 얘는 활면소포체라고 합니다. 활면세포체라고 하죠. 활면소포체는 한자로 쓰면 매끄럽다, 스베르 할 때 가츠멘 쇼호타이라고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뭐 거친면 소포체, 매끈면 소포체라고 얘기도 하지만 자 이렇게 한자로 쓰면 아라이 할 때 소멘 사이 매끄럽다 할 때 스베르 혹은 나메라카라고 쓸 때 한자인 활자를 써서 가츠멘 조호타이라고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골지체가 되겠죠. 골지체. 선생님이 예전에 공부할 때는 골지체라고 했을 때 한자인 줄 알았어요. 뼈골자에다가 뭐 가지지자에다가 몸체자인 줄 알았는데 얘는 그대로 영어로 쓰면 골지바디입니다. 그래서 일본어로 써도 우리 고르지타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골지체는 영어이기 때문에 골지바디이기 때문에 고르지라고 이렇게 발음해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골지체는 어떻게 생겼느냐? 얘는 주머니가 이렇게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이런 식으로 여러 겹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골지체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골지체는 소포체와 비슷하게 여러 겹으로 이제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골지체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납작한 평면 한 장 한 장이 이렇게 다 떨어져 있습니다. 소포체는 한 겹이 주르륵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골지체는 여기 그린 것 같이 이렇게 여러 겹이 이렇게 겹쳐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골지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살펴보시면 그림을 새로 넣으시면요. 자, 여기 소포체에서 단백질이 합성되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뭐 운송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조직이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골지체에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이 골지체에서 성숙이 되고 이렇게 붙어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성되고 저장을 하겠죠. 저장을 하다가 이게가 다 성숙이 됐다라고 하시면 얘가 뭐가 되느냐? 리소솜이 되겠죠. 근데 이 리소솜은 또 무엇이냐? 리소솜이 뭔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얘기할게요. 자, 이때 이 골지체에서 성숙되는 이러한 물질들을 이게 잘 가지고 있다가 밖으로 분비해야 될 때 여기 막이 떨어져 나와서 세포막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있는 요 막이 세포막에 이렇게 흡수되면서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밖으로 뱉어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 세포에서 분비되는 단백질이나 어떤 물질들을 저장하고 있다가 성숙시키고 그리고 밖으로 분비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을 우리는 골지소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포체와 골지체는 생긴 것부터 다르고 서로 역할도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액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액포다라고 하는 것은 단일막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수분을 머금고 있는 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액포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지만 식물세포에서는 발달이 되어 있고요. 동물세포에서는 퇴화가 되어 있습니다. 식물은 역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수분 흡수라든지 아니면 노폐물 배설이 자유롭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식물세포는 수분, 영양분이나 노폐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액포가 발달할 수 있겠죠. 근데 동물은 뭐 필요할 때는 가서 물 마시고 노폐물 버릴 때는 가서 싸고 하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액포의 역할이 퇴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물세포에서도 간세포에서는 아직 액포가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세포에는 남아있다.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액포의 특징을 보시면 단일막이죠. 그리고 여기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세포액으로 가득 차 있어서 얘는 물 조절을 하는데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분이나 노폐물을 저장하고요. 당연히 세포의 성장에 따라서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무조건 커지는 게 아니라 커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세포가 커지면 당연히 물의 양이 많이 필요할 테니까 세포 내에 있는 액포가 커질 수 있죠. 하지만 세포는 커졌지만 물의 양은 많이 흡수를 못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사막기후 같은 건조한 곳에 살면 비가 잘 안 내릴 테니까 뭐 물을 한참 쓰고 이제 부족한 상태로 존재한다면 세포는 크지만 액포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세포가 커지면 당연히 액포도 커져야 되지만 물의 양 자체가 적어서 액포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세포벽에 대해서 보시면요. 세포벽은 식물세포에만 존재하죠. 근데 식물세포에 있는 세포벽은 원핵세포의 세포벽과 구조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식물세포의 세포벽은 셀룰로스로 되어 있죠. 셀룰로스라고 하는 다당류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세포 모양을 유지하는 데 쓰이죠. 또 당연한 얘기지만 세포가 성장함에 따라서 크기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커지기도 하고 두꺼워지기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세포벽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물세포에는 존재하지 않아서 동물의 피부로 만졌을 때는 말랑말랑하지만 식물세포에는 존재하기 때문에 나무나 뭐 꽃 같은 걸 만지면 이렇게 거칠거칠하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또 이 세포벽이 셀룰로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나무를 가공을 해서 종이라든지 아니면 섬유, 휴지, 펄프 이런 것들로 가공을 해서 쓸 때 바로 이 셀룰로스의 특징인 직선형으로 우리가 가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식물세포의 세포벽이 셀룰로스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정리 잘 해주시면서 이 모든 내용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중요한 내용은 얘기하고 가겠지만 안 중요한 내용은 그냥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이재유 생물을 커버하는 과정이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요 정도는 꼭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로서 이제 수업을 전해드린 거니까 요것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더 공부하시고 더 책을 봐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요. 안녕.